안녕하세요. 지안 진슈터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날 아침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 벌써요? 원래 8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침. 되게 이른 시간에 이거 하고 있는데요. 원래 어제 12시 하려고 했잖아요. 저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주식 위메이드 맥스인데 이거 어떤 주식인가요? 사실상 게임 개발하는 업체인데 보통은 좀 위메이드로 알고 있어서 이게 또 뭔가 또 회사를 이렇게 쪼개금 나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메이드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셨나요? 전 많이 들어봤죠. 아 그래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볼게요. 보면은 일단 옛날에 이윤열 선수가 위메이드 소속, 위메이드 복스 스타크래프트 할 때 있었고, 얘 그 게임으로는 창청 온라인, 미르의 전설, 액토전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었고, 나름 좋은 회사입니다. 보면은 여기 회사예요. 사업 판교에는. 여기 가지고 정말 엄청 멋있게 놨죠. 픽탈 박아놨어요. 사업에다가. 돈을 쓸데없는 데 쓰네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다 돈을 엄청 써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주가는 좋아졌어요. 좋겠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위메이드는 아니니까 위메이드 맥스는 도대체 여기서 뭐를 맡고 있냐, 여러 개 쪼갰을 거니까 사업을. 근데 기사 대충 보다 보니까 위메이드 맥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또 이런 쪽도 있고, 위메이드 많아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쪼개놨는지 10개 되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밑에 위메이드 넥스트, 뭐 라이트컴 이렇게 여러 개 회사도 있고요. 이거 뭐 하나당 시총 한 2조씩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비상장사도 있고, 사실 게임이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10개를 한 회사 한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보통 게임 개발사 위주로 얘네 팀 개발하면 거기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위메이드 맥스, 그러니까 넥스트 미드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회사도 캐시카우가 있을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근데 이게 미르라는 게임이 많이 버는데, 위메이드 맥스의 자회사, 100% 자회사인 위메이드 넥스트가 이 미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위메이드 맥스는 뭐 하냐? 보니까 라이즈 오브 스타스, 정글 뭐 매치, 윈드러너, 퍼즐 이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자체는 그냥 그런 하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 보면은 최고의 모험을 만든 어드벤처 게임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게임 윈드러너, 캔디팜, 윈드소울, 히어로스톤, 막고의 신, 실크로드 국민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사실. 모르겠어. 어쨌든 게임이네요. 막고는 한 게임, 아무튼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회사 출범은 1997년부터 돼 있고요. 네. 근데 위메이드를 역사를 먼저 좀 보면은 이제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의 창업 멤버이자 개발 팀장님께서 창업을 하셨어. 그래서 근데 앞에 좀 있는 게 경영지와의 불합격스테 창업을 했다. 좋게 창업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게임 개발도 직접 하시다. 본인이 대표면서 개발자예요. 멋있죠. 그 게임 자서국 분당국 대왕 판교로 있고, 그리고 구로의 등대가 그 넥슨인가 있으면은 여기는 판교의 등대로 불린다. 엄청 갈아 넣는다. 그래서 불이 안 꺼진다. 그러고 불이 안 꺼지는 걸 약간 이게 잘 덮기 위해서 건물에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놨나 봐요. 건물에다 이렇게 캐릭터 그려놓고. 일단 야근이 많아서 유명한데 뭐 복지 혜택 있고 재택근무도 있고 나름 쓰는데 역시 퇴사자도 많다. 그리고 급여 논란이 있는데 펄어비스가 더 많이 된다. 근데 펄어비스는 좋은 회사잖아요. 검은상만 만들고. 사실 워낙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짜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우회 상장 안 하고 코스닥 상장사에 기업 공개해서 정식으로 했고, 그리고 중국의 게임 제작사인 샨다계와 액터즈 소프트, 지금 액터즈 소프트 이제 중국 게임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전설 공동 서비스 하고 있고, 수익 배 부분이 좀 특이한데 이게 좀 아주 번역 분쟁이 있어서 논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액토즈 미래 할 때 3대7 이게 미르2는 그랬고
미르 3는 2대 8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갖고 뭐 MMORPG 이런 거 서비스하고 블러드 앤 소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카카오톡 운영하는 카카오 주식회사에 초창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카오가 잘 컸죠. 그래서 카카오 지분을 당시에 2017년 좀 돈이 필요해서 매각했을 때 한 8배 정도 수익 엄청났죠. 그래서 1,800억 정도 1,600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보면은 당시에 이제 텐센트가 한 13.8% 그리고 이메이드가 3.8% 지분 투자를 들어갔다고 해요.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뒤에 거는 넘어갈게요. 뭐 월드클래스 300 대상 기업 뭐 좋은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괜찮은 회사다. 하나 있네요. 저기 뭐냐 좀 약간 정부에 반감된 거는 셧다운제 중간에 게임사들 네. 학생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이제 지스타 2014 보이콧 안 나가고 뭐 그런 것도 했어요. 크런치 모드가 엄청 이제 야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7개월간 주당 72시간을 근무하는 크런치 모드를 했고 게임 출시가 안 되면은 개발자한테 크런치 수당을 반납해라 지침. 그래서 엄청 개발사들이 물론 야근 많이 하지만 돈도 반납하라니 이제 빡쳐가지고도 내부 고발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아무튼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그거는 좀 취소하고요. 아무튼 업무 강도가 높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도 이건 좀 있으니까 크런치 모드가. 그리고 이게 한참 이제 핫한 건데 게임에서 이제 만든 거를 코인화 해가지고 그거를 코인 시장에 푼다. 이게 위메이드가 작년에 엄청 핫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이 미르 4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법률상 이게 좀 제한이 된다고 해요. 외국에서 뭐 캘 수 있나?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게임에서 나온 캐시로 코인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사인데 본인들이 코인을 팔았어요. 이래도 되냐 이렇게 싶었는데 이분들 말로는 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차피 판 돈 다시 늘 거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좀 지분을 팔 때 사전에 매각 예정에 이게 공시제도가 있어요. 근데 코인 바닥은 그런 공시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팔고 상관. 네, 법률이 없으니까 이게 괜찮냐 이게 좀 논쟁이었어요. 어쨌든 팔아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좀 이슈가 됐었고요. 어쨌든 코인 가격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코인 때문에 그러는지 미르포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BJ들도 많이 하니까요. 네. 결국에는 근데 신기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는 많은데 약간 어닝은 쇼크가 나고서 이거는 아마 좀 약간 마케팅 쪽으로 많이 뿌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 기타 부사장 유기정님 뭐 언인의 이발관의 창립 멤버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양산형 게임 미르포 2021년 10월에도 기준으로 해도 80만 명 동접 접종자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리메이드 폭스 만들 때 다시 펜텍에서 넘어온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펜텍과 하나은행 펜텍이다 위메이드랑 하나은행 인수부였는데 특이하게 위메이드가 이겼다고 해요. 2011년 팀 해체됐고요. 위메이드 맥스 지금 상한가를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 12,000원대 하다가 상한가 올라와서 지금 5,000억이 됐어요. 그리고 회사가 PBR이 7이고 퍼가 18이면은 사실 좀 비싸긴 해요 이거. 근데 갑자기 왜 올랐죠? 보면은 이 기사가 P2E 게임을 허용 기대감이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매출액 보면은 이거는 살 수 없어. 매출액이 300억대 영업이익이 적자가 엄청 나오고 잡조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뉴스로 올리는 건데 P2E 게임이 뭐냐 지금 P2E 게임이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 등으로 보상을 얻는 게임을 말한다. 그래서 P2E 게임은 현재 게임사보다 불법으로 업계에서 제한적 허용을 요구하겠다. 근데 이 법률을 좀 풀어주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게임사가 너네가
만든 그 게임 돈을 맘대로 해라? 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아무튼 여력을 준다. 딱 그래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위메이드 맥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주식인가요? 사실 이거 이제 이 주식은 게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주거든요. 블록체인 관련주이자 동전주가요 그러면? 코인주이자 코인 바닥이 올라가면 이제 모르는. 그래서 지금 뉴스가 이런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풀어주는 뉴스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어서 이런 주식은 보통 내려가면서 사야 돼요. 사실. 오를 때 사는 거는 금방 내려가거든요. 이거 한 2, 3일 지나면 그 뭐냐 지원 여력 매수 여력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스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주식.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자 카드 할 건데 네. 뭐 너무 유명한 주식이죠. 그쪽 카드 회사에 뭐 VP에 있는 거 누구나 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네네. 시총이 550조고 굉장히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도 많이 벌겠다 해서 배당률도 0.81%면 나름 이제 그러면은 1%가 칠게요. 그러면은 5조라는 돈을 뿌릴 수 있는 기업이다. 엄청난 회사이고요. 대충 매출액이 이제 이게 지금 억 단위라서 30조인데 네. 그러면은 시총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숫자인데 영업이익을 이제 보면은 한 20조 나옵니다. 있죠요. 꽤 크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한 퍼스 25배 잡으면 500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20조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중보하면 되죠. 웬만한 그 주가에서는. 그쵸. 일단 회사 좀 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 수익 구조 발급 수수료 해외 결제 수수료가 1.1% 거의 고정값이에요. 우리가 돈을 해외에서 쓰면은 1.2%는 카드사한테 줘야 되는. 그쵸. 아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역사 보면은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여서 여기서부터 했고 현재 국제 신용결제 60%를 비자카드가 채워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보통 이제 보면 경쟁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디스커버, 유니온페이, JCB 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많지만 그 비자는 웬만큼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경쟁사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1958년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출시했는데 카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했던 거고 당시에 이제 라이벌 은행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마스터 차지 인터뱅크 카드라고 해서 오늘날의 마스터카드가 됐어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사실상 은행 연합회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본거지 캘리포니아 주 일대에서 했지만 점차 이제 사업이 잘 되면서 확대를 했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은행이 1978년에 처음으로 발급을 했고 이게 세계 최초 리볼빙 카드였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전에는 할부가 카드들이 할부 같은 개념이 없고 신용 공여 기간 내 사용만 됐는데 지금 이제 비자 카드가 이제 처음으로 꼭 다음 달에 대금을 다 갚지 않아도 물건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볼빙 제도랑 할부 기간 늘려준 거죠. 이런 걸 했고요. 그 오늘날의 그러니까 옛날은 차지 카드라고 하면 지금의 크레딧 카드의 원조로 엮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2009년 기준인데 620억 건의 거래 건수가 그렇고 액수는 44조 달러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에 비해서 각지 발행카드 가맹점 모두 압도적 1위로 열려져 있고 마스터카드는 이제 유로페이도 합병하고 중간에 뭐 나름 보강을 많이 하긴 했네요. 그리고 포스트코는 뭐 카드 넘어간 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네. 카드사 뭐 비자 클래식 비자 골드 뭐 이렇게도 있는 거 있고 연회비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5,000원 만원 사실 비자 카드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휴한 거는 광주은행과 전부은행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비자 카드를 같이 발급하고 있고요. 이 로열티 갑질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마스터카드가 그러니까 한국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부과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용한 게 자꾸 비자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하겠다, 비자 카드 안 쓰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카드사가 100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주는 걸로 갔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1.1% 그냥 꼬박꼬박 내는 것 같습니다. 회사 10년 주가인데 사실 이게 요새 장이 안 좋긴 하지만 쭉 오르다가 결국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매수할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 장도 안 좋고 뭐 퍼가 그 과총 뭐 10% 10대 막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25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좋긴 한데 굳이 뭐 살 필요가 있나 지금 시점에? 반토막 나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비자 카드는 앞으로 뭐 어떻게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용 대상으로 봐야 되나요? 비자 카드는 사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뭐 돌려 쓰는 거는 제휴를 한 은행의 카드를 막 신한카드, 하나카드 이렇게를 하니까 그쵸. 뭐 이용 대상으로 이용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일반 은행권 카드사를 보통 이용하는 거고, 주가의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보기 힘들어요 현재 시점은. 그러니까 좋은데 약간 너무 이제 진짜 초장기주면 괜찮을 텐데 메리트가 없다 현재 시점 가격으로는. 아, 메리트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자 카드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번에 시향할 건데 네. 이번 주 시향은요? 전 망했습니다. 그럼 에이, 그건 이번 주가 아니고 몇 해 전부터 그래도 뭐고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가진 거 한 20-30% 판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판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물고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했죠. 시작이니까. 네. 근데 그때 하필 이번 주에 많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정말 팔았는데 올랐죠? 올랐어요. 네.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팔면 오를 거라고. 나 너무 천재 같아. 화요일 팔고 수요일 날도 아침까지 팔았는데 꽤 이제 이번 초반에 많은 분을 처지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조금 반등하면서 금요일 날 급등이 엄청 많았죠? 그때 했죠. 네. 물론 이제 지금 금요일 또 저녁 때 미국 나스닥이 3% 폭락해가지고 월요일 날 좀 더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마승님 주식이 항상 마이너스일 뿐.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좋지 않아요. 사실상 이게 반등을 금요일 날 세게 줬는데 네. 막 지금 4%씩 그냥 빠졌다 올랐다 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개인 일도 있고 해서 더 빼긴 해야 되는데 다음 주도 저는 저 오른 주식 있으면은 더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간 뭐 4일 동안 많이 오른 주식 쪽 보다 보면 약간 바이오주들이 좀 올랐고, 뭐 특이한 거는 스탠랩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작긴 한데 1000만원이면 사실 저건데 저 약간 저게 코넥스였나? 근데 역분할 주기식표라고 해가지고 저게 개발하는 기술이 사람이 젊어지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그냥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네, 진시황처럼 그 블루초 찾아가지고. 근데 약간 G 가지고는 성공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쥐가 있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늙어지는 게 세포가 이게 분할을 하면서 늙어지는데 그렇죠. 그 분할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애에서 정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피부가 좋아지고 막 이제 과거에 40대가 20대로 보이고. 아무튼 나중에 이 세포 사라지고 점점 쪼그라들다가.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보다 보면 또 오른 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거래 대금이 많았던 주식들로 좀 보면은 이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쪽 중동 쪽의 투자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랐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좀 많아지는 경우 이런 거고, 그리고 베트남 개발 저거는 약간 작전주가 그러니까 급락이 커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쵸. 사실 이 정도가 좀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보다 보니까 한국 항공주도 좀 약간 거래량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얘가 차트상 월봉을 보면은 지금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총이 4조예요.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근데 사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투자하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게 장이 좋으면은 한 2달 밀렸으니까 오를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죠. 사실 쭉 더 밀리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 좀 보다가
이게 보다 보니까 TL 엔지니어링 저거 이전 산정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0% 더지길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했고요. 뭐 워낙 지난주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의미 없죠. 네. 뭐 버킷 스튜디오 검찰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TL 엔지니어링이 왜냐면 저 떨어진 게 코넥스 시장으로 신규 상장했는데 좀 코넥스 분위기 좋지 않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주가가. 그렇죠. 곤두박질 쳤죠. 네. 물론 시총이 38억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긴 합니다. 이거 보면 카카오가 생각나는군요. 카카오요? 카카오는 이 정도까지 아니려나? 비슷할 수도 그래서 있으나. 이건 오르기라도 했었네. 어. 카카오는 그냥 내일 꽂았는데. 근데 이거 주가가 보면은 거의 극단적이에요. 너무 엄청 하루에 그냥 점으로 오르거나 하루에 이거 코넥스가 아마 15%인가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엑스 아니 뭐야 카카오보단 낫네요. 여기까지 된다. 앞으로 이번 주 뭐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그냥 헬레헬레 하실 건가요? 이번 주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 카지노 이제 온라인 카지노 서비스하는 W 게임즈나 네. 아니면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은 요즘 금융사들 돈을 많이 버는데 금리 높이고 해서 이제 주가 많이 밀려서 뭐 BNK 금융지주나 그러니까 좀 안좋 통신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얘네가 괜찮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 너무 밀리니까 다 같이 밀리니까 그렇죠. 매수점을 못 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이 좀 적어도 이게 급등락이 아니라 평평해지면 그나마 진입을.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00 정도는 더 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토니였습니다. 디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